자, 오늘은 남산의 부장들을 지금 방금 보고 나왔어요. 자, 친구 니꾼과 함께 오늘도 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을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발 리뷰입니다. 발 리뷰. 발 리뷰. 아, 욕은 하지 마, 좀. 욕은 하지 말자. 우리 이게 지금 알았어, 욕은 하지 알았어. 마시고 우리 좀 최대한 좀 신랄하게 하더라도 욕설이나 그런 건 조금 자제하는 걸로. 자, 사실 진짜 저는 이거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보러 왔어요. 그냥 이제 영화 한 편 보고 어떤 영화일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시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암살 사건, 어떤 저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화가 좀 되게 냉철하고 좀 스타일리시한 면이 있고, 그리고 캐스팅만 봐도 이제 되게 화려해요. 이병헌, 곽도원, 뭐 이성민 이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급 스타들이 좀 중견 배우들,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제 영화에 어떤 무게감을 주는 것 같고, 영화 자체가 좀 진중하고 최근 트렌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는 좀 가벼운 코믹 위주가 좀 관객들에게 많이 먹혔다면 이번 영화는 정반대랄까, 되게 묵직한 느낌의 영화였고요. 제 친구 이제 니꾼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영화? 뭘 들어? 난 재미없었어. 자, 저도 좀 이제 한번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이제 재미없었나요? 그냥 이병헌 연기 잘했다. 이병헌은 진짜 연기가 소재는 신박했어. 미스터리한 중정을 소재로 했으니까 많이 궁금한 데를 하긴 했는데 이병헌하고 곽도원 아니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 사실 이병헌하고 곽도원이 살렸다. 보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허무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왜 허무하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제 되게 거의 논픽션에 가까운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뭐 명량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일본을 이렇게 되게 거의 뭐 패전의 상황에서 압도하면서 이렇게 되게 힘겹게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전투를 보는 카타르시스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 분이 이제 이런 저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공감을 가게 만들려고 굉장히 영화가 애쓰는데 사실 좀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중근 얘기도 나오고 뭐 안중근 의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이 인물에게 공감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장님들이 좀 애쓰신다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높으신 분들이지. 네, 높으신 분들이 서로 이제 미스터리한 아주 미스터리한 곳에 어깨에 책임을 큰 짐을 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신랄하게 깔려고 했지만 뭘 깐 거야 도대체? 그냥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까고 싶은 거야? 뭐 지금, 중앙정보부가 뭐 나쁜 짓을 했다야, 박도희가 나쁜 짓을 했다야, 아니면은 뭐 경호실장이 나쁜 짓을 했다. 아니 솔직히 그 위치에 있으면 경호실장이 당연히 대통령 가까이 지내는 건 어쩔 수 없이 맞는 것 같고, 정보부장은 머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대통령한테 데이터를 주는 사람인데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뭐가 있었으니까 암살까지 갔겠지? 그 구체적인 이유도 솔직히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당사자가 죽었어.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뭐 경제개발 5개년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뭐 수포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지, 나름대로. 뭐 나쁜 짓을 하신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똑똑하게 잘 컸어. 그냥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떤 갱스터 무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냉철하게, 차갑게. 근데 난 궁금해. 이 영화가 사실인 건지 아니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소설이 있어. 그게 우리나라 사실인 건지 아... TV 언론사 PD 수첩이 얘기하는 게 사실인 건지 팩트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논픽션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박정희에 대한 소설과 영화는 무지기수로 많거든. PD 수첩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뭐 제3공화국도 있었죠. 재상호도 있었고. 근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일단 솔직히 그거는 있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거를 지금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박정희가 나라 어떻게든 간에 살려먹으려고 일본 그 당시 때 힘도 없는데 일본한테 뭐라고 지랄거리고 미국한테도 지랄거렸던 사람이거든. 그거는 나오거든. 그리고 그때 국가 기틀이 농업이잖아.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산업화 해보겠다고 별짓걸 다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 먼저 깔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고작 소설이나 이제 자기 어그로 끄는 사람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흔들린다? 그건 모르겠어. 영화니까 뭐 그렇다 싶기도 한데 이걸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작정 그 사람 이 주변 인물들을 깔 수도 없는 거거든. 그때 시대상을 보면. 이건 사실 영화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긴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들을 좀 보여주고 누구를 딱 한 명을 되게 악당으로 만들진 않아. 영화 자체가. 그건 모르겠어. 그 경호실장을 좀 되게 비호감으로 계속 몰고 가고. 원래 그 사람은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그때 원래 그랬다고. 그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이 김규평이라고 나오는 이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굉장히 시키려고 뭐 친구도 뭐 어차피 이거는 스포가 아니고요. 거의 팩트에 가깝기 때문에 뭐 친구도 죽이고 이제 충성을 하려는 그런 인물인데 배신을 당하고 팽당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저격을 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에게 굉장히 그럴 만한 상황을 주죠. 마치 뭐 조커에서 조커가 악당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가게 만드는데 사실 애매하지. 그 영화적인 어떤 시나리오적인 거나 되게 완성도나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영화적으로 봤을 땐 크게 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 그래서 평점을 봐도 다 그래. 이병헌 연기 잘했다. 연기는 잘해. 연기 잘했다.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영화를 평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배우에 이미 집중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배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일단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공감이 안 될 때 오히려 음악이 좋다, 막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미 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소재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인물에게 어떤 그런 정당화를 뭐 여기서 안중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의 뭐 혁명가에 가깝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반감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아까도 뭐 명량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랄까? 어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낄 때. 그래, 이거 평점 괜찮은 거 나왔다. 평점 이거 괜찮다. 쓸데없는 기름기 쩍 빼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미없을 수 있어. 오히려 맞아, 기름기는 쫙쫙 뺐어. 그건 내 인정. 나머지는 다 이병헌 얘기야. 이 병원 각 배우님이 연기는 정말 잘하시긴 했어요. 이 경호실장하고 막 둘이 그 신경전 그런 막 어떤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걸 계속 끌고 나가는데 진짜 연기력은 한몫했던 것 같은데, 계속 저는 든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과연 지금 21세기 지금 2020년에 살아가는 어떤 이런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맨 마지막에도 뭐 다시 뭐 그 전두환이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그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그래서 뭐라는 자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감독님이 이런 영화 좋아하네. 아, 감독님이? 자, 봐봐. 마야광 찍으신 분이야. 아. 내부자도 찍으신 분이고 이런 소재 좋아하시는 분이야. 사실 내부자들에서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에게 이제 그 이병헌이 맡았던 그런 깡패 양아치와 되게 어떤 뭐 사실 검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딱 둘이서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 어쨌든 뭐 송두리째 물리치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해낸다라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근데 일단 그 당시 여러 가지가 있네. 자료들 찾아보니까 네이버 그걸 뒤져보니까 그 당시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데이터는 많은데 잠깐만 검색량을 볼까? 영화는 많은데 박정희 암살하고 한번 해볼게. 근데 영화 보면 이렇게 자료 찾는 것도 재밌어. 한번 보자고. 근데 일단 야 이거 봐. 검색량이 없어. 근데 제목에서 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남산의 부장들 저는 사실 아니, 이게 봐봐. 무슨 부장님들 얘기 아니 그래서 박정희 암살을 했다고 찾는 사람이 이 정도 검색량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딱히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박스오피스 일단 1위라서 일단 아니 난 이거 어그로라고 봐. 어그로? 왜냐면 주소재는 암살은 맞아. 맞는데 남산의 중앙정보부라면은 그 당시 때 공포의 대상은 맞아. 끌려가면 사람이 이상해서 나오든지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40년 전 얘기죠. 근데 아니 공포의 대상은 맞아. 그렇죠. 그 지금까지도 당시 때는. 그렇죠. 근데 되게 미스테리한 데긴 해. 무슨 일이 아닌지 몰라.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모태이긴 한데 모르는 거라고. 사람이 어느 순간 끌려가서 남산 갔다 가면은 일단 소문 이상하게 퍼지거든. 소식이 끊겼다든지 만병신 돼서 나왔다든지 두뇌가 이상하게 됐다든지 사람이 미쳐가지고 나오더라 막 그러니까. 사실 그건 거의 뭐 그런 증언이나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중정원 부장님이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난 제목에서는 좀 궁금하긴 했어. 남산의 부장들. 난 그것 때문에 본 거야. 저도 뭔지 몰랐어요 진짜. 저 아니,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봤거든요. 그러면 남산의 부장이 한둘이었겠냐고. 중정에 문서가 내가 알고 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 이제 부장님은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시는 두 부장님, 경호실장님과 중앙정보부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 거는 알겠는데 그치. 그렇게 해가 또 인물관계 넓히면 또 복잡해지지. 이건 다큐멘터리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그 김규평이라는 인물에게 딱 포커스를 해서 얘가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왜 저격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모든 이제 이야기가 집중되고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오델로의 이하고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이하고 같은 인물은 있었나요? 이하고 같은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하고가 이하고는 인물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잖아. 박정희 그 비자금 그게 이제 전두환한테 흘러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무슨 되게 무궁무진한 그런 게 있는데 스위스 계좌. 박정희 하면 스위스 계좌야. 무조건 연결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델로에서 이하고 같이 서로 막 이제 뭐랄까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그런 인물이 아까도 이하고라는 이제 얘기 그 인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하고 같은 인물은 여기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이하고는 잘 모르겠어. 심플하고 이제 여기서 이하고 같은 인물이 누가 있죠? 이하고는 근데 곽도 진짜 닮았다. 좀 뜬금없긴 한데 곽도는 진짜 닮았어. 김영옥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진짜 지극히 개인 취향인데 그렇게까지 막 절대 블로그는 찾지 마라. 재미없다. 추천 혹은 제가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볼만한 영화라는 건 맞고요. 지금 어떤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기 스타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롯이 또렷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아, 요거는 꼭 참고해 보시길. 뭔가요? 김재규, 차지철. 실명이 아니었죠? 이 실명이야, 영화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실명. 영화에서는 실명이 아니었고. 가명이고.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자료화면이 계속 나와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도 막 자막으로 나오고, 뭐 심지어 전두환 뭐 이런 이름들은 다 실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저기 신고 안 당하면 다행이야. 신고 안 당하면 다행이야. 보수단체가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좀 대중적인 영화에서 타겟층으로 하는 지금 관객층이 누군가도 좀 궁금하고, 한 30, 40대 이하의 나이대들이 과연 이 영화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아, 부장님들끼리 참 사시느냐가 애쓰시는구나, 뭐 그런 느낌 받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에선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사회생활 하기 우리는 힘드니까. 괜찮아. 왜냐 아니 사회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이 때는 이미 사건 지나가서 우리는 커서 직장인 한 사람보다 딱히 느낌이 없고, 지금 보는 젊은 층들은 워낙에 과거사를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미 부장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이걸 보면은 시발 어떨까, 호불호 분명히 갈린다, 싸움 난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 정도 나이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재밌는, 왜냐면 이제 이 사건이 뭔지 알고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왔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보다 아래의 이제 세대 혹은 우리보다 위의 세대의 사람들은 사실 과연 이 영화에 얼마나 관심 없어. 공감할 수 있는가는 공감도 안 돼.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단지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짜리 역사 한 줄이야. 사실 진짜 우리 지금 세대는 우리 진짜 이거 40년 전 얘기라서 우리들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지금. 사실 진짜 포도청입니다 진짜.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이 더 공부스럽다는 거지. 진짜 회사의 부장님들이 훨씬 더 무서워요 이분들보다. 회사에서 만나는 부장님들이 더 무섭고. 아니야, 부장님들 요새 힘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장님들도 치고 올라. 그러니까. 구조조정 1순위에 밑에 애들 치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도 목구정이 포도청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의 시대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 지금하고 4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갭이 느껴지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좀 공감이, 일단 영화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느껴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몰라. 하여튼 이병헌이 용돈이 좀 필요했으니까. 미안. 용돈이라고 하시기엔 좀 많이 받으셔. 아니 근데 이병헌 배우님이 왜 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관점 자체가 김재규의 재발견, 재조명 같은 느낌이 있었고. 난 그냥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 그 당시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차피 찾으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쵸. 요즘에 뭐 워낙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니까 좀 논픽션에 가까웠다는 느낌도 받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공감이 가게 만들려면 이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혹은 뭐 명량에서도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순신 아들이 나오면서 이게 아버지로서의 이순신이 나오고 그런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 좀 위험한데 따로 찾아봤을 적이 있었어. 진짜 폐인처럼 살았어. 이 사건 국가의 반역이다 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때에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사신 분들이 많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박정희를 암살했을 이후에 가족들이 되게 힘들었어. 그 다음에 난 왜냐하면 거의 뭐 반역자 취급을 당했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그 친구의 죽음보다 오히려 가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더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친구의 죽음이 굉장히 큰 몫을 하잖아요. 궁금해해도 혼자 조용히 찾아보고 아는 건 난 괜찮다고 보지만 어디 밖에다 알리고 뭐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 당시 시대상을 비교를 해서 찾아보면은, 팩트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오류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왜 판단의 하냐면, 근거를 못 내려.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조커 얘기를 했는데, 조커에서도 사실 조커가 이렇게 거의 뭐 악의 화신이 될 때 굉장히 어머니가 큰 몫을 하잖아요. 어머니 혹은 그런 어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공감을 가게 하고 어떤 동력이 되고 어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이 인물에게 더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는 그 도화선이 된 게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공감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해봐. 그때의 정치적인 면모를 봤을 때 미국도 개입하고 있었는데 18년 동안 장기 집권은 미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을 지들 마음대로 주물러야지 입맛에 맞는데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박정희가 자기 입맛대로 안 해주는데 마음에 들겠어? 그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미국도 굳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은 부장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야.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때 심기 건드리는 거거든.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누가 잘못했냐 뭐 이게 어쩌냐 저쩌냐 얘기가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우리보다 일반 회사 무지막지하게 머리 쓰는 애들이야. 하나하나 결정이 여러 사람 다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물이 그 내렸을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조금 공감이 그렇게 가진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리랑 저 다른 세계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가족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족들 하면 많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힘들 것 같아. 하여튼 지금 러닝타임이 지금 20분이 넘었네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자. 자 그만하자. 이제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만간에 이거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내용들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엄청 올라오고요. 지금 아마 PD 지금. 10년 전 PD 수첩 찾아오면 나오니까 그거 보면은 연대수는 잘 나올 거고. 예,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다면 뭐 이렇게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의 발리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빠얀 예. 귀찮아.